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박사 인사드립니다. 일전 영상에서 어떻게 핵분열 반응이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세계 최초의 원자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뤄보았죠. 여기 보이는 대머리 아저씨 엔리코 페르미 박사님과 동료들은 흑연과 천연 우라늄 블록들을 층층이 쌓아서 CP1이라고 불리는 조절이 가능한 연쇄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는 원자로를 처음으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조잡한 원자로만 가지고서는 폭탄을 만들지 못했겠죠. 원자폭탄을 만드는 가장 단순한 방식은 천연 우라늄의 0.7%밖에 차지하지 않는 우라늄 235를 농축하여서 95% 이상의 농축도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말은 쉬워 보이지만 우라늄 235 이거 꽤나 값비싼 물건입니다. 그 희귀도를 따져보자면 은보다 더 희귀하고 얼추 금 혹은 백금이랑 비슷해요. 폭탄 만들자고 백금을 막 긁어 모은다라. 돈도 돈이지만 많이 만들기 쉽지 않겠죠?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안책으로 추구하였던 것이 바로 플루토늄이었어요. 플루토늄은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데 천연 우라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라늄 238의 중성자를 흡수시켜서 만들 수 있답니다. 그 당시 과학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페르미의 원자로가 정말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답니다.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하였죠. 그 말인즉슨 꾸준하게 중성자들이 핵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핵분열 반응을 통하여 새로이 생성된 중성자들은 핵분열을 일으키는 것 이외에도 우라늄 238과 반응하여 플루토늄을 생성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원자로를 운전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우라늄 238에서부터 플루토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대용량으로 만들어진 플루토늄을 활용하여 핵폭탄을 만드는 작업이 바로 맨해튼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였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치 독일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미국에서는 로버트 오펜하이머 박사가 주축이 되어서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독일에서는 불확정성의 원리로 유명한 하이젠베르크 박사가 주축이 되어 비슷한 프로젝트를 이끌었답니다. 그러나 독일은 실패하였고 미국은 성공하였죠.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감속제에 있었답니다. 핵분열로 생성되는 중성자는 워낙 에너지가 강해서 그 속도가 어마무시해요. 이렇게나 빠르게 슝 지나가는 중성자를 다른 원자핵과 중성자를 반응시키기 위하여 원자로 내부에는 중성자의 속도를 줄여주는 감속제가 존재해요. 미국은 연필심에 사용되는 흑연을 감속제로 독일은 중수를 채택하였는데 바로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답니다. 흑연은 차프심 생각하시면 돼요. 탄소 덩어리입니다. 탄소 덩어리. 그런데 중수, 헤비 워터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여기 물 안에 가라앉아있는 얼음 보이시죠? 신기하지 않아요? 얼음은 물에 뜬다 배웠는데 가라앉는 얼음이라. 이는 얼음이 중수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요. 물의 분자식은 H2O인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이 수소 원자들 중에 무거운 놈들이 있어요. 자연 상태 대부분의 수소 원자들은 양성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정말 드물게 중성자를 하나 추가로 가지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그걸 바로 중수소, 드테리움이라 부르고 이 중수소로 이루어진 물을 중수, 헤비 워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더 드물게 중성자를 2개나 가지고 있는 수소 원자도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중 수소입니다. 실제로 중수는 흑연보다 감속제로서의 성능이 월등히 좋아요. 그러나 워낙 희귀하여서 자연 상태의 물에서부터 추출하는 것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당시 독일은 노르웨이의 중수 생산시설을 만들어 중수를 확보하는 데 박차를 가했었는데 어렵기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연합국의 파괴 공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중수를 충분히 마련하지를 못했었어요. 이때 연합국이 벌인 일련의 작전들을 가리켜 중수전쟁이라고 한답니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흑연 기반의 원자로를 큰 규모로 짓는데 성공하였고 플루토늄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X10 원자로를 그리고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인 트리니티 실험과 나가사키에 떨어진 펜맨에 들어가는 플루토늄 대량 생산을 위한 비원자로를 지어서 운영하였답니다. 독일도 알고 있었어요. 원자로를 지어서 플루토늄을 대량으로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핵폭탄인 것을요. 그러나 감속제에서의 한 끗 차이가 역사를 바꾸었답니다. 어찌 보면 흑연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오펜하이머와 페르미의 선구안이 옳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 흑연과 중수 그 한 끗 차이가 역사를 뒤바꾸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원자폭탄 말고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